모든 사안이 지금 극비로 붙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일단 사다리로 차벽을 넘어가고 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그리고 경찰 특공대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이 차벽과 철조망 등을 밀고 들어가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경호 대여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1차 집행 때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네. 공수처 직원, 경찰에서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1,000명 이상의 인원, 많게는 3,000명 이상이 투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친윤 시위대가 관저 사수를 위해서 지금 백골단을 조직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어제 기준으로 300명가량의 민간 수비대를 조직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수비대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또 여성들은 보급품 관리 등을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핵심이 되는 게 이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대원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집회 주최 측은 백골단이 2030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30명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하얀 헬멧을 지금 50개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구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윤주원 기자, 일단 경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그 다음에 기습적인 시점에 대규모 병력 투입, 이런 순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영장 집행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에는 집회 인원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겠죠.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진입하기 위한 동선 확보에도 평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리고 영장 시한이 7일보다 이번에는 더 길 수도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 넉넉하게 길게 잡았다고 하죠. 오늘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이제 2차 영장 집행에 돌입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2차 집행에는 압도적인 경찰력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집행 당시 1차 집행이 무산이 됐던 건 결국엔 이 3차 저지선에서 200여 명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고 또 10여 대의 버스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압도적인 경찰력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든 사안이 지금 극비로 붙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일단 사다리로 차벽을 넘어가고 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그리고 경찰 특공대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이 차벽과 철조망 등을 밀고 들어가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경호 대여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1차 집행 때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네. 공수처 직원, 경찰에서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1,000명 이상의 인원, 많게는 3,000명 이상이 투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장기전을 벌이게 되면 아무래도 경호처 인력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며칠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또 앞서서 중계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를 해서 이 경호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뒤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력 3,000명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영장에 기재돼 있는 일몰 후 야간 집행, 기습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번 영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1차 영장과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1차 영장 때도 저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위대 분들이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공수처와 경찰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사기관 쪽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고 지금 보고서 수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상계엄 당시에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란 수계라는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인이 다치게 된다면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금 수사기관이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일반인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물리적인 충돌에 있어서 지금 경호처와 경찰, 이번에는 특공대까지도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도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집행에 있어서는 기동대를 투입을 했었는데요. 기동대 투입도 역시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협조를 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가 왜 그 영장에 대한 집행을 경찰이 위임한다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 영상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집회 참가자들 굉장히 오늘도 많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취재 기자 통해서 저희의 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3,000명을 투입하고 강력 경상들, 뭐 형사 기동대라고 하죠. 총동원할 수 있다. 경찰 측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 수사권 논쟁을 말씀하시는데 수사권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법원이 2번이나 확인해줬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건 변호인 측의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처에서 지금 200에서 4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사람이 마지막 관문인 관저 바로 앞을 막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시위대 뭐 적게는 2,000명에서 3,000명, 많게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아마 관저 그 앞쪽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통로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 좋은 선례입니다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정도가 관저 앞에 가서 뭐 본인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체포영장을 방해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3가지 정도의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면 좀 막대한 인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안보수사대 형사기동대라고 얘기하는 강력수사단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소위 일반 경찰들 같은 경우가 한 3,000명 이상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확보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압도적인 물리력이 어떤 일정한 그 공격 과정, 어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네. 물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에는 좀 과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이 낫겠죠.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인원들이 그리고 제가 볼 몰리면 때는 일몰 예. 이후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낮에, 왜냐하면 이게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둠 속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낮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공간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최소한도의 희생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뭐 드론이나 헬기를 띄워서 투입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양재인 변호사님, 거꾸로 이게 대통령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관저상공에 헬기를 띄워서 바로 직접 진입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드론을 투입을 해서 그 상황을 좀 살피다 보면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불가능하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저지가 이 관저 반경 약 3.7km 상공에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비행 있습니다. 금지 구역.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은 사실 수방사에서 비행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에 의거하더라도 이 관저 근처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근처의 경우에는 경호처의 협조를 구한 후에 수방사에서 비행 허가를 내주는 네, 형식이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당연히 경호처의 의중을 물어볼 텐데 경호처에서는 영장 집행을 강경하게 지금 방어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따르면 사실 협조라든지 어떠한 사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방사에서는 공수처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경호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장 유효 기간을 비공개하겠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밀행성이라고 하죠. 뭐 비밀리에 좀 하겠다, 집행 높이겠다, 뭐 성공 가능성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1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6일까지가 시한이다라고 공개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밀행성을 고려를 하면 당연히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보완에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국회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 기밀이 유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1차 집행 때 군 병력 동원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윤지영 기자, 이제 군, 경 모두 이번 체포에 있어서 투입되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는 1차 저지선에서부터 이 군인들 40명 정도가 인간띠를 두르는데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아들을 보낸 이 부모들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뭐 국방부의 단체로 항의하자. 뭐 이런 내용 등의 불평 불만 글이 굉장히 많이 왜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들을 그런데 집행하고 투입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 경비단은 이 체포 저지에 이번에는 동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에 1차 집행 전에도 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의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경호처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국방부의 요청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군이 투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의 경우에도 이 지난 1차 집행 때 이 관저 외곽 등을 200이 경비단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를 했었거든요, 경찰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 경호처가 이 관저 주변 경호를 맡는 경찰 경비부대에 대해서 경호처가 직접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이 지금 이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2차 집행을 저지하는 데는 경호처 직원들만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700명이 조금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을 경호하는 건 아니고 전직 대통령들 경호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00명 모두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 가운데서 뭐 절반 정도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랄까요, 군경이 좀 발을 빼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제 탄핵 반대 시위대에 저 어릴 때나 듣던 백골단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자, 윤 기자, 이게 이 20, 30대로 뭐 수십 명이 구성됐다, 이 백골단이요,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골단 1980년대, 90년대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말하는데 이게 하얀 헬멧을 쓰고 있어서 백골단이라는 별칭이 이번에는요? 붙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친윤 시위대가 관저 사수를 위해서 지금 백골단을 조직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어제 기준으로 300명가량의 민간 수비대를 조직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수비대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또 여성들은 뭐 보급품 관리 등을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핵심이 되는 게 이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대원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집회 주최 측은 백골단이 2030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30명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하얀 헬멧을 지금 50개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구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김정욱 행정관님, 백골단이라고 하면 뭐 저 어릴 때나 듣던 얘기가 갑자기 등장해갖고 어리둥절하기도 한데 20, 30대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학 시절에 실제로 백골단한테 맡기도 했던 사람이기 오. 때문에요. 그러니까 청바지랑 청자켓을 입고 있는 사복 경찰들을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실제로 진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아무리 사복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소위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걸 막겠다고 사적인 인물들이 본인 스스로가 백골단이라고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집행을 갖다 방해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20, 3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막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소위 이 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뭐 많게는 적게는 3년, 뭐 많게는 7년이 넘는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 같은 경우에 내부에 있는 일반 사병들을 소위 막게 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사병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밖에 있는 시위대까지 저런 모습으로 사병화 노릇을 하게 되면 대통령 한 명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체포영장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적 대상이 된다,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뻔히 알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같이 시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뭐 저것이 무슨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저렇게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시위대 스스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전혜 부위원장 생각도 네. 궁금한데 일단은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전 연령층으로 이게 좀 네. 확대되고 있다. 찬성, 탄핵 반대 체포 집회 시위자들이 뭐 벌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지금 이 백골단이 2030 남성들로 한 300여 명을 조직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젊은 층에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좀 분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백골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민간 수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무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아마도 역할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왔을 때 제일 앞에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든지 경호처 이런 것들은 담장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 백골단이라든지 앞서 있는 지지자분들과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경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간인을 또 체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1차에서 실패를 했을 때 저는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라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